안녕하세요. 파주목 행복연합회 대표 노영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마을의 축제인 주민총회를 대면 총회를 해야 좋았었는데 아쉽게도 온라인 총회를 하게 돼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내년에는 꼭 대면 총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저와 오늘 함께 호흡을 맞출 제 짝꿍 한동원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파주 주민총회 사회를 함께 맡은 사무국장 한동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총회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파주 허순무 읍장님을 소개하면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읍장 허순무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너무 극심합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4만 명이 넘었죠. 또 파주시도 224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됐고, 또 우리나라도 오늘까지 보면 682명 상당한 숫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하면서 총회를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파주 읍민이 한 뜻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민 자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연풍리 마을 정원이라든가 파주리 마을 정원과 그다음에 축제, 특히 여러분의 일상 또는 지역,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들을 주민이라는 마을 잡지를 또 창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해온 결실이 오늘 총회에서 잘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록 여러분의 고생 많았고 즐거운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순무 읍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파주 마을 살리기 한윤자 팀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마을 살리기 팀장 한윤자입니다. 파주 온라인 주민총회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파주 주민자치위원회와 수리올 즐겨찾기 마을 공동체 등 5개 단체가 연합하여 파주목 행복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3월 31일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잡지 발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총회가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 마을 주민 12명과 청소년 15명으로 마을 기자단을 구성하여 글쓰기, 사진 워크숍과 주민 홍보, 현장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파주 첫 마을 잡지 준의 주민을 발간했습니다. 11월 18일 파주목 행복연합회 실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3일간 파주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5개 의제에 대한 현장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 온라인 주민총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파주 마을 살리기 팀과 주민들이 함께 추진한 마을 사업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오리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비용으로 세운 마을 회관은 근 20년 동안 마을 창고로 쓰였는데요. 이제 주민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파주 오리 마을 살리기 협의체와 수리홀 즐겨찾기 공동체가 합심하여 마을 회관 앞 텃밭과 공터 그리고 골목길을 정원으로 꾸밀 예정인데요. 마침 파주시 마을 정원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사람들의 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회관 앞에 텃밭이던 곳과 잡다한 쓰레기가 쌓여있는 공터의 변신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연로하신 마을 어르신들이 손수 돌을 고르고 정성껏 땅을 뒤집으며 내 집, 내 마당처럼 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고사리 손을 보탭니다. 알록달록한 꽃 모종들이 도착했네요. 벽돌은 꽃밭길이 되고 나무들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아기자기한 꽃밭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드디어 행복마을 텃밭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이 첫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시장님도 뿌듯하신 얼굴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며 만든 손가락 하트와 밝은 미소만큼 마을이 환해졌네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공동체 등이 모인 파주목 행복연합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잡지 발간을 비롯해서 마을 살리기 사업의 안건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마을 정원사 양성교육 현장인데요. 정원을 예쁘게 꾸며줄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꼬마 정원사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책을 읽으며 정원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 식물을 관찰해 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원사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진지한 아이들의 눈빛이 듬직합니다. 마을 잡지 발간을 위한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을 알리는데 잡지를 만드는 일만큼 좋은 일도 없을 겁니다. 취재 기술, 기사 작성, 사진 편집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강사에게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에서 미래 마을 기자들의 열정을 슬쩍 엿봅니다. 연풍리 거북마을입니다. 마을 살리기 사업은 이 마을에도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정원 전문가, 컨설팅 업체 대표와의 반가운 상견례를 끝내고 난 뒤 모두 함께 마을을 둘러보며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거북마을 정원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연풍 3리 주민들과 연풍초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 계속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원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합니다. 낡은 비닐하우스, 이곳이 바로 마을 정원의 중심부가 될 예정입니다. 일주일 뒤 디자인 참여 식재 워크숍이 진행되고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마을의 특성을 살린 구상안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마을 정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될까요?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는 이곳, 이제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제자리를 찾고 낡은 창고는 눈부신 노란색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이뤄낸 마법이네요. 파주 오리 마을 회관 곁 골목길에 자리한 밋밋한 벽은 알록달록한 화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손길로 예쁘게 꾸며진 골목길로 파주 오리 행복마을 텃밭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마을에 행복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형 마을 살리기 공모 사업에서 1등한 사업인데요. 마침 할로윈 축제 날이라 아이들이 호박 모자를 쓰고 사탕 유령도 만들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네일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도 하며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축제의 밤이 되었습니다. 파주 초등학교 아이들의 칼림바 연주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파주 중학교 학생들의 관현악 연주와 합창, 댄스 공연도 이어집니다. 파주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보다 훌륭한 무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축제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집에서만 잔뜩 웅크리고 지냈는데 모처럼 마을 정원과 공터로 나와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 행사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양말목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봅니다. 아파 공예를 배워 손거울과 목걸이도 제작합니다. 원목 키링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장단콩 초콜릿 만들기 등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파주 오리뿐 아니라 파주 주민들 모두가 함께한 행복마을 축제는 이렇게 흥겹게 마무리가 되고 마을의 또 다른 소중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마을 주민이 동참한 파주 오리와 연풍 삼리의 마을 살리기 사업. 파주읍이 아름답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파주읍의 내일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사무국장님? 네, 좋습니다. 아주. 동영상을 보고 나니 우리 멋진 사업이 잘 됐고 또 우리 주민들과 우리 행복연합회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이면 우리가 바라는 사업도 앞으로 더 꾸준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참여로 파주읍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과 대면 소통해서 이 축제를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꼭 극복하고 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주읍 주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 순서는 5개 주민 의제를 소개하고 이를 실시간 온라인 투표와 길거리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발표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오늘 주민총회는 경기도 마을자치공동체 공모사업이 일환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마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모의 주민총회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될 의제에 대해 제가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투표에 붙여질 의제는 마을 잡지, 마을 정원, 마을 빈집, 마을 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투어 이 총 5가지입니다. 각 의제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한동원 사무국장님, 온라인 총회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5가지 의제에 대한 발표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마을 잡지입니다. 조항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번 의제인 마을 잡지를 담당하게 된 조항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민총회 의제 중에 마을 잡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마을 잡지가 무엇인가 보다도 올해 진행되었고 제가 참여했던 마을 잡지의 진행 과정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은 올해에는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파주 첫 마을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는 마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사진 수업과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해서 마을 기자로 활동하면서 마을에 대해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자단 활동을 진행하면서 파주역 그리고 마을 곳곳에 마을 잡지와 주민총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붙이고 물티슈도 제작하여서 나누어 드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글쓰기와 사진 수업 이후에는 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건 인터뷰 사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가 친구를 인터뷰했던 사진입니다. 친구가 초상권 보호해달라는 요청으로 얼굴이 아닌 맥주잔에 중점을 두고 촬영을 했으면 거기다가 이제 술을 참아 담아낼 수 없어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모든 마을 기자분들이 인터뷰와 글 작성을 마쳤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편집을 진행한 과정입니다. 이후 최종적인 결과물로 마을 잡지가 완성되었으며 3개월간 함께한 마을 기자단 사진도 기념으로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짧고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세 줄 요약을 해보자면 마을 잡지는 비전문가인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취재하며 만들어졌다. 좋은 결과물에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고요. 네. 내년에도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항현님의 마을 잡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마을 잡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 잡지가 계속 좀 발간되어서 마을의 기록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마을 정원입니다. 거북 마을 공동체 김경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제 2번 마을정원 발표자 김정희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정원 거북정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원 시작과 만든 과정, 정원 소개 유지 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정원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정원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꽃, 나무, 식물, 쉼터, 함께하는 힐링, 가꾸는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정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고 만들어가며 힐링하는 곳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 마을 정원은 거북정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형상이 거북이와 닮은 작은 산으로 되어 있어 동네 이름도 거북네입니다. 옛부터 거북이는 장수를 의미하며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에 거북이를 상징으로 했으며 천천히 느리게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더 천천히 거북정원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원 조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거북정원은 2020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민 주도형으로 마을 정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원을 만들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주민교육을 진행하고 봄에 조성 예정이었던 정원은 정원 전문가와 설계업체, 주민과 함께 디자인에 참여하고 꼬마, 청소년, 주민 등 세대별로 마을 정원 교육도 받으면서 가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소통과 단합이 중요했고 마을 정원사 교육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거북정원은 5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작하고 정원, 삐약이 정원을 시작으로 작은 미로 정원을 만들어 착고 정원, 두더지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정중앙으로 시구 정원, 나무늘보 정원을 만들어 벤치에 앉아서 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정원입니다. 뒤쪽으로는 날리구 정원, 수달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옛 빨래터를 복원하여 근심 걱정을 빨고 고민과 불안을 널고 가는 이야기를 담고 염색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발을 담그며 놀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정원, 꿀벌 정원을 지나면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정원을 나오는 테마로 작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을 정원을 조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정원 유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식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모두가 동참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정원 유지를 위해 꾸준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거북정원이 가을에 조성이 되어 내년 봄에 더 예쁜 정원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천천히 거북정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요 전에 발표하신 분이 마이크를 꺼놓고 나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잠깐 음량이 안 나갔었는데 그분 역시 또 처음이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만 하여튼 우리 파주읍에 제 개인적으로는 파주읍의 거북정원이 우리나라 정원 중에서 최고로 이쁘게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가운데 그 저 빨래터 자리가 아주 마음에 들고요. 하여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원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제로는 마을 빈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올 즐겨찾기 우리 공동체 대표이신 김용명 대표님 항상 고생 많으시는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제 3번 마을 빈집을 발표하게 된 김명입니다. 현재 파주리는 인구 2,76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 만 19세 미만은 약 6%이고 노인 인구는 32%에 해당하는 초고령 마을입니다. 파주리의 빈집과 폐가율은 25.5%이며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도 42%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빈집과 노후된 주택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 오리에는 20년 이상 방치된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2020년 파주 오리 주민분들은 노후된 마을회관을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료일 즐겨찾기는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을 공모하여 공간 조성을 하였으며 또한 2층에는 내년 초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파주오리 협의체는 올해 파주시 파주형 마을 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마을을 살리기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빈집을 활용한 사업은 하나의 공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빈집은 방치하면 쓰레기만 쌓이고 마을의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잘만 활용하며 마을을 살리는 우리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명 대표님의 마을 빈집에 대한 의제 소개 잘 들었습니다. 파주읍에 많은 빈집들이 있는데 잘 정비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제로 마을 축제에 대한 발표입니다. 올 10월에 개최한 파주오리 마을 축제를 기획했던 우리 수리올 즐겨찾기 이상은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제 4번 발표자 이상은입니다. 좀 떨리네요. 네. 저희 이제 파주 오리에서 수십 년 동안 활용되지 않고 공터로 남아 쓰레기가 쌓여 있던 곳을 주민들이 나서서 정원하고 화단으로 변화시킨 장소가 있습니다. 텃밭도 있고 골목 놀이터도 있어서 동네 어린이들이 종종 놀다가 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돼서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 골목놀이 수업을 와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로 마을 정원 주변이 점점 활기가 넘쳐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파주 오리 어르신들도 가을 내내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정원을 가꿔주셨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정원을 가꿔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주 오리에 이제 수리올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저희 동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로윈 파티가 있는데요. 올해도 10월이 되니 어김없이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제 할로윈 파티 축제는 또 안 하나요? 언제 하나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파주 오리 축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동네 주민들이 정성 들여 가꾼 마을 정원에서 온 마을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을 나누는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이 가꾼 정원에서 즐거운 할로윈 파티를 즐겨보고 어른들은 새로운 축제를 경험해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네 축제가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자, 사진은 이제 준비 과정인데요. 정원에 이제 작은 장식부터 그리고 이틀 동안 축제 기간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채워 나가기 위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공연까지도 우리 이웃들이 직접 나서서 참여하는 공연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연하고 어려웠는데요. 마을 살리기 팀과 우리 주민들이 같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축제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과정을 보시면은요, 행사 위주의 거창한 축제는 아니었고, 우리 마을 정원을 함께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나누는 기회에 집중한 결과 이런 축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했던 그 탁구공을 던져서 상품을 타는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골목에서도 사진을 찍으면서 저희 골목을 즐길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그 파주 중학교 친구들과 파주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깜짝 공연으로 읍장님까지 나서서 공연을 즐기는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축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은 이틀 그 일요일에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동네 영화 상영까지 해서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주리 행복마을 축제를 끝내고 나서 느낀 점은 거창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즐겁고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이웃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셨죠?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힘들고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이게 빨리 사태가 좀 안정돼서, 더 좀 크고 활기찬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을 투어에 대한 의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파주읍 학부모 연합회 김정숙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번 마을 투어 의제를 발표하게 된 김정숙입니다. 저는 올해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찾아가는 시민 강좌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의주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길 의주로의 파주 구간 중 의주길 제4길 파주 고을길은 파주리, 지금의 파주 1, 2를 칭하는 마산역을 거쳐서 파주목 관아가 있는 준해를 지나 주막거리, 지금의 파주 오리를 거쳐 향양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 지명은 성황당 고개를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해저무는 노을과 넓은 평야, 그리고 시장거리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숨쉬는 곳이라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의주길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 투어를 만들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를 홍보한다면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파주읍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들겠는데요. 전라남도 순천시 동네 주민이 설립한 청수정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청수정 카페는 최고 72세 어르신을 포함 총 18명의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진 종업원들이 근무합니다.
이 카페는 청수골 셋대 사업으로 시작되어 순천시가 매입한 한옥을 리모델링하여서 연 매출 1억 2천만 원을 벌어들이며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도로까지 재정비되면서 노령인구가 가득했던 곳이 활력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187동이었던 빈집은 2018년 기준 7동으로 줄었고 수많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설립되며 일자리도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기준 전라남도에서 약 1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순천시 인구는 1,000명이 넘게 늘어난 것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덕분인 거죠. 순천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쇠퇴한 파주읍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마을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마을 잡지, 마을 축제, 마을 정원, 그리고 빈집 활용, 여러 분야의 일들이 진행되면서 인적 자원의 발굴과 다양한 변화 속에서 파주읍을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파주목 가나지 복원 사업까지 연계가 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파주읍 마을 투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파주읍, 그러나 마을 투어를 생각하면 요즘 가장 고민이 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이실 텐데요. 그 대안으로는 SNS, 전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전 예약으로만 진행하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용하실 수 있다면 걱정은 no. 내려놓으실 수 있겠죠. 마을 주민들의 열린 마음과 다양한 생각으로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투어 사업이 잘 되면 발표하셨듯이 그 마을의 지역 경제도 살아난대죠. 하여튼 우리 파주읍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이 더 많이 소개되는 그러한 마을 투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과 패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투표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동원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을 주요 의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조양호님, 김경희님, 김인명님, 이상은님, 김정숙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을 의제 선택에 도움을 드리도록 관련 전문가와 주민을 모셨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패널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 방법은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여러분께서 아래 링크를 찾아서 접속하셔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패널분들 소개는 마을 잡지 전문가 편집마법사 서상일님, 마을 정원 전문가 꽃보다 그녀 이숙자님, 또 마을 빈집 주민 열정만수로 정문감님, 또 마을 축제 주민 파주리 미녀 이선숙님. 네, 이쁩니다. 끝으로 마을 투어 전문가 파주 설민석 이현희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분들을 모시고 5가지 의제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자유롭게 의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마이크를 드실 겁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 현장에서 질문 주셔도 돼요. 저는 네, 이인희님. 네네. 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 질문도 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자유롭게. 네. 그 파주읍의 5가지 의제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고요. 마이크 켜주시래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다 지금 이제 파주읍에서 안고 가야 되는 중요한 의제들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패널로 참석하게 된 거는 이제 마을 투어 5번째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듣기에는 발표하신 분들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5번째 의제, 뭐 제가 오늘 패널로 나온 이유가 이제 마을 투어 때문에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마을 투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이제 앞에 4개의 주어진 의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집도 잘 정리가 되고 정원도 이쁘게 갖고 놓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선제가 됐을 때 외부에서 이 파주읍을 방문하는 분들이 볼거리도 많아지고 뭐 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파주읍이 안고 있는 마을 투어의 어떤 잠재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제가 파주읍 출신입니다. 파주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파주시에서 파주읍이 안고 있는 어떤 역사성, 정통성은 우리 파주시의 읍면동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을 투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이제 발표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파주읍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 또 파주읍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생활문화 자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결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파주읍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요 좀 질문 좀 하나. 지금 우리 파주읍에서 지금 가장 저거 하는 게 가장 문제가 지금 빈집이 자꾸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문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문갑입니다. 저는 파주 사람은 아니고 원래 문산 사람인데, 파주에 와서 산지 한 30년이 넘어서 파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빈집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전에 아까 여기 마을 투어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드리면, 파주 초등학교의 동문들이 좀 더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주 시장님께 그 이메일을 좀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파주 초등학교 인원들 아이들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학급인데,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봉소 1, 2, 봉소 1, 2에 있는 그 초등생들을 파주 초등학교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을버스가 준공영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버스를 봉소 1, 2, 1, 2를 거쳐서 파주 초등학교 쪽으로 오는 그 시간 배정을 좀 배차 간격을 줄였으면,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파주 초등학교로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에 빈집이 너무 많아요. 파주 오리가. 사실은 여름에는 쓰레기를 갖다 너무 많이 버려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났고요. 또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좀 불미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로 또 주변에서 사시던 분들이 떠나가는, 점점 마을이 공동화되는 거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이게 좀 부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읍의 관계자이신 지금 마을 살리기 팀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마을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빈집과 폐허된 집들을 복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좀 저 시장님께서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님이 보고 계시나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우리 때마침 우리 전 읍장님께서 여기 파주시의 철도교통과 과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 대중교통과 과장님. 예, 그 장문규 과장님한테 좀 잘 말씀드리면 이 마을 순환 버스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패널 분 누구? 네, 이숙자님 마을 정원.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있을 때는 계속 지금 떨리고 있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냥 조금 이제 약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쉽게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원을 사실은 저는 파주올이나 연풍리 거북마을 정원이나 그쪽에 같이 관여를 조금 하게 됐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원 일을 하고 있는 일이고 또 저기 주민이기도 해서 같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연풍리 주민 거기는 주민주도형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일을 하거나 아니 하기 전에 지금 정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아니면은 정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디자인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약간의 같이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주오리 마을 정원은 저희가 거의 주도해서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 참여용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제가 직접 주민들과 참여한 정원이 저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겁니다. 흙을 직접 고르고 또 식재도 같이 해주시고 또 잡초도 뽑아주시고 또 요즘 올해는 가뭄이 많이 심했는데 물도 주시고 비료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도 더 많이 들고 또 주민들도 밖에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횟수가 더 많아져서 정원을 만들 때는 이러한 것들이 꼭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는 빈집도 많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또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참여가 좀 적기도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다 보니까 많은 정원사들을 조금 여기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정원사분들을 좀 배출해서 같이 정원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숙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을 잡지 전문가님 우리 편집 마법사 서성일님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와서 제가 빵 터졌는데요. 빵 터진 이유가 여기 편집 마법사 서성일이라고 이걸 앞에 붙이라고 이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빵 터졌는데요. 아마 제가 했던 일이 아마 마법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준의 주민이라는 마을 잡지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직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신 분들의 반응이나 그리고 또 참여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되게 비슷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라는 반응이었죠. 마을 잡지를 보고 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이야기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이 잡지에 실려서 나왔네라는 점에서 그런 걸 보시면서 와 신기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편집 마법사라는 이걸 주신 것처럼 기자단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되게 신기해 하셨어요. 우리가 쓴 이야기, 우리가 듣는 이야기, 내가 일상적으로 겪는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느낌들을 다들 받으셨고 그래서 이런 아침에 제가 빵 터진 것처럼 편집 마법사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을 잡지의 특징 때문인데요. 기존의 주류 언론이나 중앙 언론사에서는
마을의 일상 삶,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죠. 그냥 기존의 중앙 언론사에서는 대통령이 뭘 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 큰 문제들만 다룹니다. 그러면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지금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지금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매체 역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마을 잡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아왔던 기존 언론사, 중앙 언론사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마을 잡지는 우리의 일상을 담는다는 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와,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저는 이 마을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을 잡지가 단지 그 마을의 정보를 전하고 마을에서 소통의 장이 되고 뭐 이렇게 마을 정원을 만든다, 마을에서 빈집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전하는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잡지가 그런 것들을 전하는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이 되죠. 마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그런 매체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이 매체로서의 역할 말고도 또 다른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마을 잡지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마을 주민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 마을 주민들이 만드는데 주민들의 봉사와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봉사와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을 잡지가 우리의 마을 잡지야라고 주민들이 같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는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요즘 말로 하면 봉사와 후원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잡지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주민분들이 봉사하고 글 쓰고 취재하고 봉사 다 봉사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마을 잡지를 주민들이 후원금을 내서 우리의 마을 잡지를 만든다면 이제 더 지속 가능하고 좋은 마을 잡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의 봉사와 후원을 통해서 마을 잡지를 만들어 간다면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방식을 복원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 방식 자체가, 마을 잡지를 만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로서의 역할과 중요도도 있고, 또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상일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좀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파주리 미녀가 아니고 파주 미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주 오리 마을 축제를 많은 사람들과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언택트 시대에 마을 안에서 축제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마을 주민들과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축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마을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마을 안에 오지 않게 하려고 그게 제일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가 부족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축제를 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마을 사람들과의 그런 화합된 모습으로 축제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사회자님 저희한테
저한테 질문 좀 던져주세요. 제가 네. 혼자 말하려니까 좀 네. 아, 어색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 근데 이게 지금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저희가 됐는데 좀 아쉽거나 뭐 이랬던 점은 없으신가요? 내년에 반대로 콘택트 시대가 온다면 올해보다 더 큰 축제로 마을 사람들과 행복마을 그러니까 정원이 예쁘게 꾸며졌잖아요. 더 예쁜 정원에서 마을 사람들과 더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축제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축제 준비를 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마을 오리 이장님, 저희 옆에 앉아 계신 노인 회장님, 그리고 수료율 즐겨찾기 선생님들과 그리고 마을 살리기 팀, 그리고 학생 봉사자들 진짜 애쓰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주미녀 이선숙님. 저도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파주 오리 노인 회장님으로 이렇게 그냥 소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아, 왜 노인 회장님을 맡으셨을까? 동네 일도 많은 게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워낙 바쁘신 일이 많으셔서 노인 회장님을 맡으셨다 그러는데 파주 요번 이 일을 맡으시면서 좀 뭔가 남다른 각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파주읍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한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고요. 오랫동안 그 파주오리 마을을 위해서 일하셨던 박노일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파주오리를 위해서 한 30년 수고를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퇴직하기 전에 마을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근데 저는 다 하기 싫었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그 파주읍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성만 밝히면 한공공씨라고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말 한마디에 제가 좀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누군가는 마을 살리기를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된다. 그게 처음 보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승낙을 하시고 또 파주오리가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7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7%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지난날의 삶 속에서 파주리 전체에서 파주오리가 제일 부유한 동네였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공동화되고 제일 가난한 동네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지는 동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김공공씨라고 약간 허리둘레가 좋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제가 4년 동안 어린이 공동체에 무상으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에 또 한번 어퍼컷을 맞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파주오리 마을회관이 경기도 또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리월 즐겨찾기가 저희 마을에 유치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 저는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약간의 땀 흘림, 그리고 주변 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응원 사격,
이거가 있으면 한 작은 마을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옆에 마을도 또 다른 옆에 마을도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로 계시는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괴롭혀 드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주시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열정 만수르답게 하여튼 그 열정을 가지고 파주 오리에서 시작해서 파주를 위하여 그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계속 의견들을 듣고 싶지만 청취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면 더 말씀해 주실 패널 분들 계신가요? 이윤희 님. 네.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아까 이제 뭐 저는 이제 마을 투어 그 관심이 있어서 패널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그냥 마을 투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파주읍은 지금 그 이런 마을 살리기 팀이 지금 파주시의 전 읍면동에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리읍 쪽도 저를 찾아왔었고 교화 쪽에서도 저를 찾아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역사성 문화적인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소개하고 외부 사람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읍처럼 어떤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주읍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파주목 관아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 때는 뭐 행정사법의 여기가 중심지였고 또 고을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준해라는 어떤 지명의 어떤 역사성도 또 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투어 코스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주리가 지금 1, 2부터 몇 리까지죠? 6리인가요? 7리. 그래서 1, 2부터 7리까지 있는 요 파주리 마을들이 사실은 조선시대 때인 게 뭐 근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북부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동부리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파주리의 1, 2부터 7리 마을을 온전하게 걸어서 투어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자원 플러스 파주읍만이 갖고 있는 생활문화자원. 그래서 뭐 대략 코스를 좀 말씀드리면 파주 1, 2죠. 파주 탁주. 12개 탁주 회사가 지금 하나로 통합돼서 남은 게 지금 파주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리 탁주부터 시작해서 마산역터, 그다음에 군부대 안에 있는 화평홍주 묘역, 그다음에 파주리 당간지주, 그래서 요 준해시장길로 해서 파주 향교, 또 파주 초등학교, 파주목 관아터, 그리고 최근에 여기 또 뭐 몇 리죠 여기가 대우물 우물터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뭐 도림목, 그죠? 도림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생활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주 1, 2부터 파주 7리까지 걸어서 도보 탐방을 하면서 파주만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생활문화 자원들을 스토리를 입혀서 마을 활동가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잘 이것을 홍보하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을 찾고 또 그렇게 되면 이 마을에서 뭐 밥도 사 먹고 또 물건도 사고 또 그래서 제가 오늘 패널로 나오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코스에 아까 빈집이라는 공간들이 많다고 하는데 코스의 어떤 중간 정도의 빈집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뭐 타이틀을 뭐 가칭으로 붙인다 그러면 뭐 준해 플랫폼 그래서
이렇게 상해, 뭐 참새방앗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붙여서 그곳에 어떤 홍보물들도 이렇게 비치를 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들도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투어 코스의 어떤 한 코스로 이렇게 좀 형성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코스만 하면 저희가 파주읍이잖아요. 그러면 또 저 봉암리, 백성리, 뭐 연풍리 뭐 이런 분들이 파주리 사람들끼리만 뭘 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B 코스 정도 하나를 더 좀 개발을 해서 파주읍의 각 어떤 리를 전체적으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한두 가지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향양리에 있는 우계 성원 선생묘라든가 또 봉서리 충신 열려문 또 뭐 백성리의 남평문시 열려문 또 연풍리의 윤건 선생묘 이런 것들을 또 리별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도보는 안 되겠죠. 그거는 차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순수하게 주내만을 걸어서 도는 코스 하나 하고 파주읍의 전체 리를 좀 걸쳐서 도는 투어 코스 요 두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상품화를 해서 투어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숙제인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이게 좀 계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진행이 돼야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저 방금 말씀하신 유인 선생님 그 이야기에 동의한다는 의사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그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마을이 활성화되려면은 일단 뭐 폐가도 있고 빈집도 있고 하다면 일단 폐가와 빈집을 재활용하는 다시 재생하는 사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버려진 곳이 있다면은 폐허가 있다면은 그 마을 정원으로 가꾸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조건을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하죠. 근데 그 물리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마을이 활성화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보기 좋게 만들고 하면은 누가 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마을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마을이 활성화되려면은 사실은 저는 그곳에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야기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또는 문화의 힘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문화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스토리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출처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 지역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탐방하고 마을의 역사를 알아가고 하는 작업들이 사실 이 지역의 문화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마을 활성화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 문화의 힘으로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의제로 나온 5가지 것들, 뭐 마을 잡지, 마을 정원, 빈집 재생, 마을 축제, 그리고 마을 탐방, 이 5가지 의제가 사실은 정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곳에서. 그리고 다 필요하고 또한 이 5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마을 활동가 분들이 또 이곳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5가지 사업들이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런 마을 역사 탐방길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 코로나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게 마무리를 못 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역사 탐방길에 지금 이제 편집장님 얘기했듯이 중간중간에 이제 꼭 역사 탐방만 하다 보면은 좀 이게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이제 지겨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아이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뭐 정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하면은 아마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가 저는 이제 제가 참여형 정원인, 그러니까 주민 참여형 정원인 파주오리 정원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또 제가 또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곳이었기도 하고 또 거기를 만들면서 사실은 뭐 음식물 찌꺼기나 뭐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버리고 했던 곳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꽃씨를 뿌렸거든요. 근데 꽃씨를 뿌렸는데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꽃씨가 또 우리 마음대로 딱 맞게 뿌려진 게 아니라 좀 많이 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밀집해서 식물이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희망형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같이 심어주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연풍리나 봉합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을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서 나눔도 되고 또 저희가 또 봉합릴리 저기 꽃씨를 뿌려드렸는데 그쪽에서는 또 이제 백일홍 이제 빨간 꽃이다 보니까 좀 특이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꽃씨를 또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곳곳이 여기 파주 곳곳이 전부 다 예쁜 꽃밭으로 변하고 또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로 또 변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 누구나 여기가 올 수 있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파주리가 아니고 파주미녀님, 이선승님. 네. 저도 지금 저희 의제가 굉장히 우리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의제들이 발굴된다면 더 살기 좋은 파주 그리고 파주시 그러니까 파주시와 파주읍이 함께하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네. 옛말에 나이도 벼슬이라고 제가 좀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걸 벼슬 삼아서 한 말씀 드리면 파주시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투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 환경과 또는 관광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주민 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임진강에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 독수리가 날라옵니다. 그거를 이제 수거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독수리를 관광 코스하고 그다음에 파주읍에 우리 아까 저쪽 우리 선생님께서 설민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주목 관아가 예전에는 임금님이 행차하셨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 행차,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신이 내려왔을 때에 영접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시장님이 좀 그려보시면 그리고 그것을 접목시킨다면 경상남도 진주처럼 글로벌 관광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중에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은 파주의 안보 문제의 불안감도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감히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 건의 및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열정만수로 전문가님을 우리 시장님이 꼭 이 우리 파주읍 온라인 총회를 꼭 보실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 파주읍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를 꼭 아시고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네. 이 유튜브도 혹시 다시 볼 수 있나요? 재방송? 예, 이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이제 많은 의견들 토론이 있는데 이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가 종료됐죠? 예. 투표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460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해주셨네요. 예. 네. 하여튼 이 투표를 해주신 이 온라인 투표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77표를 득표한 이 마을 빈집 사업 주민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을 빈집이 어디시죠? 우리 열정만수로 전문가님이 마을 빈집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파주읍 온라인 주민총회에 대해 김성균 박사님을 모시고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파주읍과 한 2-3주 동안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지면서 저도 이제 마을 공동체 연구하고 활동하는 입장에서 파주읍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5개의 의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역시 지역의 고민이 고스란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요즘 뭐 도시재생이니 이런 그 정책적인 프레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사람들이 관계에서 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의외가 뭐냐면 정원 문제였어요. 예. 네, 이것도 빈집하고 연결되는 경향이 크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 투어가 이제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했고, 그리고 축제, 그리고 마을 잡지가 5등을 했는데 저는 이 순위 5위로 된 마을 잡지가 5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 잡지는 영원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빈집 문제로 시작을 해서 정원, 투어, 축제, 잡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제가 쭉 온라인 주민총회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마을은 꽃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꽃밭을 가꾸고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굴까요? 주민이죠. 예. 그래서 마을은 꽃밭이지만 주민의 힘은 역시 크다. 그것이 그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어떻게 가장 DMZ에 맞선 이 북단의 긴장의 땅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동토의 시간을 지나서 이 봄의 아지랑이가 피듯이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흉내 좀 내봤어요. 선물이요?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5분의 주민, 그리고 5분의 패널 분들에게도 역시 감사 말씀 드리면서 마을 의제 결정에 참여해 주신 우리 또 시청자 분들에게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 좋은 의견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하는 파주읍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상으로 파주읍 온라인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읍 화이팅!